자, 그럼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하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 해수의 대순환 못지않게 엘니뇨, 라니냐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여기도 뭐 하는 거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엘니뇨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해수의 대순환 설명을 했었죠. 표층해수 설명했습니다. 표층해수는 누가? 대기가 바람이 부는 거죠. 역시 대기가 순환할 때, 즉 바람이 불 때 바닷물에 있는 표면, 선생님은 지난번에 혼합층이라고 표현을 썼었죠. 그죠? 맨 위에 있는 혼합층이 이 바람이 불 때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이 중에서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라고?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보통은 대기가 순환하는 방향으로 이 혼합층이 뭐 하는 거야? 움직여주면서 그 우리가 알려줬던 뭐 하는 거 대기 해수의 대표층순환이 일어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무역풍. 무역풍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30도. 위도 0에서 30, 적도에서 30도 부근이죠. 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이게 자주 발생한다.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 빈도 높아진다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무역풍이 약화되면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라니냐는 엘니뇨와 서로 뭐야? 반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엘니뇨가 약화됐다 그랬지. 무역풍이 얘는 뭐 강화되죠. 그러면 수온은 높게 낮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뭐 반대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엘니뇨는 약화 버전, 평상시의 약화 버전, 라니냐는 평상시의 강화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방금도 설명드렸죠. 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누가? 바람이 표층순환을 더 많이 시키냐 적게 시키냐니까 누구 무슨 건과 무슨 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죠? 요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형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우리 만들었었는데 혹시 등교를 못했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기간이 끝나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일단 화면으로 먼저 좀 봐주세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평상시를 설명드려야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를 비교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평상시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일단 평상시를 보시게 되면 이 모형에서 먼저 보실 거는 일단 여기 같은 위도에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은 위도에 있는 부분인데 바닷물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쪽이 동태평양이고요. 여기가 동태평양. 왼쪽이 서태평양입니다. 같은 위도에 있고요. 지금 적도에 걸쳐 있죠. 그죠? 그런데 바닷물의 색깔을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뭔 색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온도를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바닷물의 온도를 비교해 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온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태평양 쪽은 뭐 하는가? 파란색 위주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뭐 하는 부분? 낮습니다. 온도가 낮은 편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 한 편이야? 높은 편이죠. 빨간색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범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러면 왜 같은 위도인데 한쪽은 온도가 높고 한쪽은 낮냐? 원리를 좀 설명드려야겠죠. 방금 설명했다시피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라면서요. 즉 바람이 부는데 뭐가 바닷물을 움직이게 하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인데 자 떠올려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자 지금 적도 부근이라 그랬으니까 자 부는 바람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중에 뭐지? 무역풍에 해당되겠죠. 자 무역풍은 여기서 무역풍 불 겁니다. 이 근처에서 무역풍이 부는데 무역풍은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어느 쪽에 해당되는 바람이죠. 어느 계열? 동풍 계열이지. 즉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어온다는 얘기죠. 바람을 풍향을 설명할 때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동풍 계열이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불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도 뭐 하는 거 이렇게 움직여 주겠죠. 즉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닷물도 어떻게 돼? 이렇게 쓸고 가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 파도 칠 때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면 물까지 이렇게 휩쓸고 가는 거죠. 즉 이쪽은 수면이 뭐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이쪽은 바닷물이 쓸려가게 되니까 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니뇨 라니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고 즉 바람이 누구를 바닷물을 움직이는데 지금 동풍 계열이야.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 그러면 바닷물도 같이 바람 때문에 움직일 거니까 불어가는 쪽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즉 수면이 내려오고 불어가는 쪽은 상당히 바닷물이 쓸려오니까 높아질 거거든. 그러면 이 동태평양 쪽에 수면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때문에 이렇게 쓸려가서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이 동태평양 쪽에서는 위 그림으로 갈게요. 여기가 동이고 여기 서입니다. 이 동태평양 쪽에서는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여기 바닷물이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웬만하면 이렇게 수면을 맞추고 싶으니까 바닷물에 이 수면을 맞추려면 뭐를 바닷물을 밑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데 그걸 유식하게 뭐라 그래? 용승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영어로는 upwelling 돼 있을 겁니다. upwelling 그게 용승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살표로 이거 용승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용승이 되니까 여기 보면 서머클라인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서머클라인 레벨이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서머클라인은 수온 약층을 얘기합니다. 여기 서머클라인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여기 뭐 수온 약층. 우리가 1학기 때 그거 배웠었잖아요. 첫 번째 뭐 바닷물의 깊이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배웠을 때 혼합층 밑에가 수온약층이잖아요. 그죠? 요 수온약층의 깊이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온약층. 즉, 요 있는 밑에 있는 바닷물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를 채우니까 혼합층이 뭐 하는 거야? 얘는 얇아지는 거야. 왜? 바닷물이 쓸려갔잖아. 여기 있던 혼합층이 이쪽으로 쓸려가서 혼합층이 얇아진 거야. 그러면 그만큼 누가 올라온 거야? 수온약층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빨간 선은 수온약층의 깊이를 얘기하거든요. 이쪽이 동쪽이 얕은 이유는 뭐다? 위에 있는 혼합층을 다 모아서 쓸고 가서 어디로 줬다고? 서태평양 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려가서 두께가 얇아진 겁니다. 이렇게 얇은 거 빨간 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용승이 일어나고 있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바닷물이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떠올려 봐봐. 수면, 해수면의 근처에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지금 용승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을까요? 수면이지, 해수면. 왜?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동태평양 지금 지역에서는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 표면에 있던 바닷물, 즉 혼합층이 쓸려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고? 서태평양 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 해수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올리더라. 그걸 유식하게 용승이 일어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수온약층, 즉 혼합층이 얇아지니까 수온약층이 위로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뭐 깊이가 얕아질 거고, 두 번째 온도를 봤더니 밑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렸으니까 온도가 뭐 하는 거야? 낮더라. 왜? 태양빛을 덜 받았거든. 태양에너지를 밑에 있는 그 바닷물일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뭐더라? 낮더라. 그래서 이쪽의 온도가 낮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예, 온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 낮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즉 이 표면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이 다 어디로 쓸려갔어? 서태평양으로 쓸려갔지. 그럼 표면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 즉 혼합층에 해당되는 애들이 서쪽으로 몰려있으니까 얘는 뭐하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얘는 온도가 높습니다. 됐나요? 온도 높고 낮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평상시에 뭐가 요런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무역풍 때문에 일반적이야. 됐죠? 그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됐죠? 그러면 자, 요 바닷물의 이동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제 볼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도 상당히 좀 긴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엘니뇨, 라니냐를 이해할 수 있어서 선생님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쓴 것들 잠깐 좀 지우고 계속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는 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용승 때문에 이쪽에서 일어나는 용승 현상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기후를 볼게요. 평소의 기후. 자, 바닷물이 주변에 있는 뭐를 공기, 대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 볼게요. 여기 부분들. 그럼 여기가 온도가 낮잖아요. 차가운 바닷물이죠. 여긴 따뜻한 바닷물이 모이거든요.
자, 그럼 차가운 바닷물 근처에 있는 공기도 역시 차갑겠죠. 그럼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부피가 줄겠지. 여기 차가운 바닷물이 영향을 미쳐서 공기의 부피가 줄겠죠. 여기 공기가 부피가 줄 거 아니야. 온도가 내려갈 테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영향을 줘서. 그럼 부피가 줄 겁니다. 줄면 밀도 증가 감소. 밀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공기는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하강하겠죠. 밀도가 크니까 그럼 하강기류가 생겨. 자, 그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얘?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지? 자, 고기압이면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맑지요? 자, 그럼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야 적게 온다는 얘기야? 적게 오죠. 왜? 고기압이 지속적으로 주로 생기니까 비가 적게 옵니다. 맑으면서 비가 적게 오는 그런 건조 수비운, 건조한 기후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페루 쪽에 보시면 여행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상당히 뭐하는 거 건조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열대우림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약간 건조하게 보입니다. 수풀 같은 게 웅창하지 않아요. 예, 약간 상당히 진짜 건조합니다. 요런 원인입니다. 무역풍 때문에 뭐가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에 다 쓸려가서 밑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온 즉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부피를 줄이고 부피가 줄어드는다니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고 그래서 하강기류 발달하고 하강기류 발달하면 고기압 떠올려야지. 선생님 연결시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날씨가 맑아. 즉 비가 적게 온다는 얘기가 뭐 건조한 기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원래 정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왼쪽으로 갈게요. 그럼 서태평양 보겠습니다. 자, 서태평양은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쓸려온다라고 해놨죠. 그럼 따뜻한 바닷물이 와. 그럼 여기 공기도 뭐 하는 거야? 데우겠지. 자, 그럼 이 공기를 데웠어. 그럼 얘는 부피가 팽창하가. 부피 팽창 수축. 팽창하죠. 그럼 밀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와. 위로 올라가지. 밀도가 작으니까. 그럼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고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지. 그지? 저기압입니다. 이거 연결시켰죠. 그죠? 그럼 얘 뭐가? 흐리거나 뭐가 와? 비가 오겠죠. 그럼 뭐야? 습윤한 기후가 되겠죠. 그죠? 습윤한 거. 비가 많이 온다니까. 습한 기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기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밑에 이제 rainfall하고 surface air pressure 볼게요. 자, rainfall은 뭐라 그러지? 얘 강수량인 거 알지? 그지? 얘들아, 나보다 영어 잘하니까 이건 알겠지? 강수량. 그 다음에 surface air pressure 뭐? 기압이죠. 기압. 됐죠? 그럼 기압을 보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지? 동태평양에 고기압대가 형성되죠. 기압 높지. 색깔 안 보이네? 여기 고기압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서태평양 기압 여기 있지. 두 개 비교해 봐봐. 확실히 이쪽이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인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기압이 높고 나중에 확실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서태평양 쪽에 선생님이 흐리거나 비가 온대 강수량 요만큼 옵니다. 동태평양은요? 요만큼 오죠. 확실히 어디가 더? 왼쪽 서태평양 쪽이 강수량이 많고 동태평양 쪽이 강수량이 작아서 건조한 거 확실히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모형을 보시면 이게 확실히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됐습니까? 이게 평상시입니다. 이게 노멀한 상태였는데 자, 선생님이 강화 버전, 약화 버전 설명한다 그랬죠? 엘니뇨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엘니뇨를 보실 텐데요. 자, 엘니뇨는 아까 얘기했지? 무역풍이 뭐 하는 거? 약화된 거, 강화된 거. 약화 버전입니다. 약화된 겁니다. 자, 약화. 자, 그럼 하나 떠올려야지. 무역풍이 약화되면 원래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바닷물이 갔잖아요. 특히 표면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이. 그러면 이게 많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적게. 무역풍이 바람이 약해졌어. 그러면 적게 보내겠죠. 즉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바닷물이 뭐니까 줄어드니까 동태평양에 따뜻한 표층 해수가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아까보다 확실히 뭐 하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있죠. 온도가 상승한 걸 보이죠. 그죠? 평상시보다 뭐 하는 거야? 표층 수온이 올라간 거 볼 수 있습니다. 표층 수온 상승했습니다. 그죠?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역시 뭐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오진 않으니까 그래도 오니까 뭐 하는 거야? 얘 오긴 오는데 자 빨개지는데 평상시에 비교했을 때는 자 온도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더러우잖아. 온도가 내려갔겠지. 그치? 평상시보다는 뭐 하는 거야? 내려갔을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동태평양부터 설명할게요. 자, 동태평양 보면 원래 이 바닷물이 이렇다가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쓸려 나가서 이쪽은 해수면이 내려오고 서태평양 쪽은 해수면이 올라가는 요 바람의 영향 설명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자,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쓸려가는 바닷물이 방금 작아진다며.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이 남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인 즉슨 요 깊이 있죠. 요 깊이가 즉 파이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얕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요 깊이. 지금 잘 안 보이네. 여기 깊이.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얕아지겠지. 왜? 약하니까 평상시가 저렇게 노란색만큼이었다면 얘는 요만큼밖에 안 가겠지. 요만큼밖에. 요렇게 되겠지. 빨간색은 그만큼. 그러면 이 수온 약층, thermocline은 자, 수온 약층 빨간색 보이죠? 그죠? 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깊이가? 내려가지. 평상시보다. 노말 상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왜? 덜 채워도 되잖아. 밑에서 용승이 그만큼 덜 일어나거든. 덜 채워도 되니까 평상시보다 용승이 뭐 적게 일어날 겁니다. 용승이 감소할 거거든요.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수온 약층의 깊이는 깊어지죠. 평상시에 비해서. 덜 올라와도 되니까 밑에 머무르거든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표층 수온 가지고 계속 설명할게요. 자, 그럼 여기 수면이 평상시보다 뭐 하는 거야? 높아졌어. 그럼 주변에 있는 공기도 뭐 하는 거야? 높이겠지, 온도를. 온도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보다 하강 기류가 발달할까요? 상승 기류가 발달할까요? 온도가 높아. 주변에 있는 공기를 뭐 하는 거야? 팽창시킬 거 아니야. 공기 팽창. 그럼 밀도 증가 감소. 밀도 평상시보다 감소하겠지.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평상시에 비해서 상승기류가 발달해, 하강기류가 발달해. 상승기류가 발달하겠지. 자, 상승기류는 고기압, 저기압. 자, 그럼 얘는 뭐가 와? 흐리거나 비 오죠. 그러면 요게 발달하니까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예, 많이 오겠죠. 강수량 증가합니다. 평상시보다. 증가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들 적어 놓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요걸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볼게요. 서태평양 보겠습니다. 자, 서태평양은 역시 뭐가 됐냐면 빨간색이 칠해져 있긴 한데 평상시보다 온도는 그래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평상시보다 공기는 팽창 수축할 겁니다. 밀도는 증가 감소할 겁니다. 아, 밀도 증가하겠죠. 그죠? 왜? 공기가 수축했으니까 밀도는 증가해. 그럼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발달하겠죠. 평소보다. 그럼 하강기류는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고기압입니다. 자, 그럼 평상시보다 날씨가 뭐 하는 거야?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되겠죠. 평상시보다 더 많은 날이 맑게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강수량이 증가야, 감소야? 강수량이 감소하겠죠. 됐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얘들아? 요것들 한번 보세요. 요것들 차근차근 하나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즉, 공기가 팽창했냐, 그럼 밀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상승기류냐, 하강기류냐 계속 요거 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은 흐리거나 비 올 확률이 많아지니까 강수량이 증가했고요. 반면에 서태평양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평상시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강수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럼 밑에 surface air pressure, 표면 기압, 수면에 있는 기압하고 강수량 보러 갈게요. 자, 강수량 먼저 볼까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자, 평상시보다 강수량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죠. 노멀 상태라고 아예 그어놨습니다. 그것보다 위에 와 있지. 강수량 증가한 거 맞고요. 서태평양은 원래 요만큼 와야 되는데 뭐 하는가? 요거밖에 안 왔지. 강수량 감소한 거 확실히 보입니다. 자, 이제 표면 기압을 보실게요. 표면 기압은 원래 여기 있었죠. 평상시에 고기압이었단 얘기야. 근데 뭐 떨어졌죠. 평상시보다 기압이 떨어졌어. 뭐 저기압이 발달한다는 얘기고요. 왼쪽 서태평양 역시 노말한 상태보다 잠깐만요. 잘못 껐네요. 노말한 상태 이렇게 옆에 표시되어 있죠. 그것보다 얘가 뭐 하는가? 위로 올라와 있죠. 뭐 평상시보다 기압이 뭐 하는 거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됐죠? 그죠?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니냐 볼게요. 자, 라니냐는 아까 뭐라 그랬지? 강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강화. 즉 무역풍이 더 세졌어. 그러면 어디? 동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을 서태평양으로 더 끌어다 놓죠. 더 끌어다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동태평양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더 파랗지. 뭐보다? 노멀한 상태일 때보다 더 진한 파란색, 온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얘는 온도가 더 하강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평상시보다 그 표면의 온도가. 그 다음에 서태평양 보거든요. 자, 서태평양은 원래 전체적으로 빨갰는데 이제 중간 부분도 뭐 하는 거야? 여기 걸쳐 있을 정도로 따뜻한 바닷물 어디로 다 쓸려 있다는 얘기야.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럼 서태평양 쪽은 온도가 더 뭐 하는 거야? 상승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더 상승합니다. 무역풍이 강화됐기 때문에 동태평양에 있던 바닷물을 서태평양으로 더 끌고 갔다는 얘기거든. 그죠? 여기에 다 몰리게 됩니다. 더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동태평양이 더 뭐 하는 거야? 움푹 파이겠지. 바람이 세지니까. 그럼 평상시보다 요 움푹 파인 깊이가 뭐 하는 거? 깊어져. 깊어져. 그럼 많이 파졌으니까 밑에서 용승을 더 많이 해줘야 돼? 적게 해줘야 돼? 용승을 더 많이 해줘야지. 그래서 업웰링, 용승이 지금 몇 개 그려져 있어? 3개 그려져 있죠. 용승이 강해진 겁니다. 엘니뇨 때는 당연히 용승이 작아지지, 그지? 왜? 바람에 의해서 요게 아까 줄었다 그랬잖아. 밑에서 바닷물 덜 올라오는 용승이 적어야 된다면 얘는 지금 더 많이 파이기 때문에 더 뭐 하는 거야? 요렇게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온약층, 터모클라인 얘도 뭐 하는 거야? 올라오게 되겠지. 왜? 요 부분이 작잖아. 그 뭐 혼합층이 작아지니까 밑에서 많이 끌어올리니까 수온약층도 위로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까지 설명됐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대기로 볼게요. 자, 대기. 여기 봐봐. 그림을 아예 다 그려놨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동태평양 쪽은 온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진다며. 그러면 평상시보다 공기의 밀도는 증가 감소, 더 증가지. 왜? 수축하잖아. 공기가 더 많이 수축하지. 그럼 평상시보다 밀도가 더 커질 거야. 더 커집니다. 평상시보다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가 더 세지죠. 평상시보다. 하강기류가 더 세집니다. 더 발달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더 고기압이 되는 거죠. 평상시도 고기압은 고기압인데 더 세진 고기압. 자, 고기압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더 맑은 날씨가 더 오래 유지되겠죠. 맑은 게 고기압 맑은 날씨니까 더 오래 유지되면 더 비가 와, 안 와? 더 안 오죠. 그럼 더 건조해지겠지. 그치? 맑은 날씨니까. 더 건조해질 겁니다. 원래 건조한데 더 건조한 거. 이게 건조게 더 심해지는 거. 이쪽은 볼게요. 자, 온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더 팽창하겠죠. 평상시에 비교했을 때도 더 팽창입니다. 그럼 밀도 증가야, 감소야? 밀도 감소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감소하죠. 그럼 뭐가 더 발달하는 거야? 하강기류가 더 발달을 하겠죠. 하강기류 더 발달, 평상시보다 더 발달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저기압이 더 발달한다는 얘기지. 그럼 저기압이 더 발달하니까 평상시도 비가 많이 오는데 얘는 더 오는 거지. 그래서 흐리거나 비 오는 날씨가 더 많아지니까 더 뭐 하는 거야? 습해지겠지. 수분한 정도가 뭐 하는 거야?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표면 기압하고 강수량 볼게요. 자, 표면 기압 보세요. 표면 기압 노멀 이거에서 얘가 뭐 위로 올라갔지? 얘는 노멀에서 뭐 하는 거? 떨어졌죠. 얘는 고기압이 더 강해진 거고 얘는 저기압이 더 강해진 거죠. 저기압적으로 강해진 겁니다. 더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강수량 볼게요. 자, 강수량은 원래 노멀 상태보다 얘는 뭐 하는가? 줄었지. 내가 더 건조해진다 그랬잖아. 맞죠? 얘는 노멀 상태에서 더 저기압이 발달했으니까 강수량이 더 많아지죠. 여기 왜? 더 수분해진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형을 보시면 원리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한 번 듣고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돌려가면서 한번 보시라고 모형을 만든 거거든요. 보시고 그럼 요렇게 문제를 나오는 거냐? 이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몇 페이지냐면 141, 142, 142쪽에 문제가 있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패턴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뭘 하는 거? 원리는 동일할 겁니다. 됐죠? 그죠?